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달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자 회담은 3시간 넘게 계속됐고 타이완 문제를 비롯한 외교 안보 현안은 물론 인권과 경제 등 그야말로 모든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 같은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회동 자체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회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당장 내년 베이징 올림픽과 글로벌 공급망 같은 현안과 관련한 추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특파원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 특파원 안유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양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자, 먼저 김양순 특파원, 이번 회동에서 다뤄졌던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타이완을 두고 군사적인 긴장도가 막 높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중국이 핵무기를 몇 개를 만든다, 그다음에 미국의 전력 전술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부딪히지 말자.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이 세계의 질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득이 되겠느냐. 대신에 충돌은 안 하되 우리는 경쟁 관계다. 모든 부분, 특히 이제 경제 그리고 기술, 어떤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을 하겠다. 협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나는 너랑 경쟁을 하는 관계야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라는 게 이 3시간 반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정상회담의 하나의 테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일 먼저 타이완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너네의 정책 지지하고 있어. 그리고 타이완의 독립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중국 측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했었던 백브리핑에서는 이제 하나의 중국의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다. 하지만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느냐라는 거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약간 뭐 당장의 군사적인 충돌이라거나 아니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은 봉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인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거는 우리가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계속 해왔던 얘기들 직설적으로 해왔고요.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이완과 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평행선을 달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협력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협력을 해 나가자.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해 나가자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양국 간의 갈등,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과연 갈등이 봉합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갈등을 봉합한다는 개념 자체에 대한 기대는 아예 없었던 것 같고요. 갈등을 좀 뭐 표면화되는 것, 아예 충돌하는 걸 막아보자라는 수준으로 이번 대화의 목표가 아예 상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쉬운 부분부터 합의를 해서 미중 정상 간에 최소한 의견이 일치할 부분에선 일치한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전 세계에 좀 보여주자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뭐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이런 데에서도 뭐 미중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계속 해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김양순 특파원께서 아까 앞에 짚어주셨던 경쟁하는 부분, 정말 미중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 타이완, 그다음에 뭐 남중국해,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갈등을 가져가면서 다만 우리가 최소한 군사적으로 뭐 어떻게 행동할 건 아니야라는 거를 뭐 미중 간에도 좀 합의를 했지만 오히려 세계 다른 나라들의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라는 거를 좀 명시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데 오히려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갈등을 봉합한다는 것 자체는 좀 애초에 미중 간에 서로 목표했던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주식 특파원, 미중 양 정상이 할 얘기는 다 한 회동이었다. 이런 인상이 굉장히 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동을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가게 된 배경 어떻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회담은 미중 관계의 어떤 국제정치 측면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처한 국내 정치 상황, 특히 이제 양국의 리더십 위기가 이번 회담의 형식과 시기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바이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죠. 30%대인데요. 거의 뭐 조사 이래로 최하위였던 분은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지만 지금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 20%
때인데요. 뭐 거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고요. 결국 이제 미국은 인플레라든지 공급망의 혼선, 치솟는 물가 등 악재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위기라는 게 미중 간의 갈등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회담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됐다 볼 수 있고요.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 이제 연임을 확정 지은 상황이지만 시 주석의 이제 카리스마랄까요? 이 대중적 인기는 코로나 극복 이제 초기 상황보다는 현저하게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중국 또한 이제 에너지난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부동산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들썩들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여론도 중국에 굉장히 안 좋죠. 뭐 많이 아시겠지만 민주적 정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관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 정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이 양국 간에 조금 맞아가지고 미중 간의 어떤 안정화 계기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왜 형식이 그러면 뭐 대면이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공동 성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없느냐? 양국이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떤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의 골이 지금 굉장히 깊은 상황입니다. 그 어느 정도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또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전략과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의 어떤 대중적 인기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이렇게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된 형식의 그리고 공동성명이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이벤트 이런 것이 아닌 조금 실리적인 방식의 안정화 방식을 어떤 추구한 회담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정민 특파원, 일단 경쟁 속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한다. 이 정도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미중 양측이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상회담 결과를 쭉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사실은 전략무기, 핵무기 통제를 협상하자는데 지금 미중 양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전략무기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핵무기죠. 회담 끝난 뒤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화상 세미나에서 미중 관계 아주 갈등까지 치닫지 않게 하는 어떤 그런 수위를 위한 관여의 강화를 다양한 수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전략무기 협상하자는 이 협상이 가장 아마 눈에 띄었던 그런 협상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그동안 계속 그 중국의 핵무기 관련해서 증강의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국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해왔습니다. 근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의 핵무기를 우려하는 데 대해서 또 불만이 많았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개발의 후발주자고 핵무기 수가 일단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중국의 지금 핵무기 수가 핵탄두 수가 350개 정도로 지금 국제 기구들이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00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6,000개 정도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서 계속 중국 보고 이 300몇 개 밖에 안 되는 이 핵탄두 수를 두고도 협상을 하자 혹은 뭐 계속 우려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10년 안에 중국이 이 350개 핵탄두를 1,000개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즘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무기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핵무기를 이제 탑재해서 날리면 이게 이제 핵미사일이 되는 건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면서 날아가면서 막 고도와 방향을 바꿔요. 그러면 미국은 굉장히 방어망이 잘 돼 있잖아요. 미사일 방어망이 잘 돼 있고 또 미사일 방어망을 잘 만들려고 하는 나라인데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와버리면 사실상 이거를 요격하거나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뒤처져요. 중국, 러시아가 최근에 계속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달 말에 한 시험이 실패했어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미중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도 오스틴 국방장관이 따로 기자회견 열어서 또 여기에 대한 우려를 또 표시를 했거든요. 이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 어쨌든 중국의 개발 속도를 조금 늦추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걸 의제에 넣었고 일단은 합의를 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합의가 쉬운데 이런
뭐 전략 무기가 오가고 이런 데서 합의는 시작했지만 과연 이 극한 대립의 미중 관계에서 얼마나 이 합의 시작한 것이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만 이 외교가의 오랜 이 어떤 얘기가 있는데 협상을 하면 어쨌든 더 이 갈등이 고조되는 일은 없다라는 게 외교가의 오래 내려오는 속설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중간에 협상을 하면서 뭐를 계속 더 증강을 더 강화하고 이러기가 조금 어렵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협상이 좀 누르는 그 속도, 뭐 개발 속도도 좀 낮추고 어쨌든 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도 조금 누그러뜨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협상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협상의 통로를 만들어둔 게 어떤 미중 정상회담에 크게 보긴 뭐하지만 좀 작은 성과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양수 특파원. 그 미중 정상 간 회동 이후에도 후속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렇다면 미중 정상회담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소식들이 있었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도 회담 이후에 이제 NSC의 고위 당국자가 바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가졌고 그 다음날 이제 제이크 설리번 NSC 또 안보 보좌관이 또 강연을 해서 입장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커트 캠벨 동아시아 담당관이 또 나와가지고 또 한 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1시간 동안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는지 분명히 많은 것들이 논의가 됐고 그 여파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당국자들이 조금씩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이 둘 다 굉장한 에너지난에 지금 직면을 해 있거든요. 석유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양국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자라는 데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바로 나왔고요. 지금 일단 방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합의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 미중의 에너지에 있어서는 일단 뭐 작지만 당장의 뜻은 같이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중 간 언론인의 비자를 완화하겠다, 비자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시간은 상당히 걸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우호적인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미국에서 중국 언론인들 뭐 여기 신화라든가 아니면 CCTV라든가 이런 관영 매체들을 언론사가 아니라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언론사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외국인 사절단이다. 라고 해가지고 1년짜리 비자를 90일로 즉 3개월로 다 낮춰버리고 그다음에 비자 연장 조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당연히 보복 조치를 했죠. 그래서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중국에 있는 미국 언론인들의 비자를 다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추방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 언론인들의 비자를 완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도 굉장히 미중 정상회담의 어떤 작은 성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큰 후폭풍은 이제 경쟁 관계라고 얘기했었던 것들, 우리가 서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갈등 국면이 또 표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에 대해서 대만 관계법을 우리가 지지하겠다라는 미국의 발언이 양쪽에서 엇갈리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미국이 타이완의 주권의 현대 지위를 인정을 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계속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고요. 근데 대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미국에서 대만 카드, 즉 대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시아의 전초 기지로서 미국은 도와주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바로 다음 날 대만을 지키겠다라는 발언을 다시금 반복을 함으로써 중국의 심기를 좀 건드린 측면이 있는데요. 이건 다분히 좀 의도가 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이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발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우리는 충돌하지 않겠다라는 가드레일을 세웠어라는 메시지를 낸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메시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여파는 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검토 사실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좀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사안이고 일부러 미중 정상 간의 회담에도 양 정상이 언급을 안 했을 만큼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시진핑이 장기적인 집권을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국제 무대에서 나의 장기 집권 그리고 어떤 중국의 지위를 알리는 성대한 잔치로 계획이 됐었던 이 베이징 올림픽에 미국의 정상이 오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제 검토 단계입니다만 이게 받아들여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주식 특파원. 그 합의문은 없었지만 모종의 협력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같고, 달리 보면 여전히 견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항의의 모습도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그 정상회담 이후 미중 양측에서 나온 이런 소식들 어떤 배경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국 정부가 언론전을 펼치는 부분하고 실질적인 대화 내용 이제 그걸 차분하게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각국 정부가 지금 처한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제 군사적 대결을 마지노선을 피하면서 서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가는 것이 이번 이제 회담의 목적이었는데요. 대외적으로야 중국은 뭐 타이완 문제, 미국 양보했다. 이걸 중심에 놓고 언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당당하게 인권 문제 제기했고 민주주의 문제 제기했다. 우리는 중국과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그 어떠한 꺼리낌 없이 할 말을 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언론전을 지금 현재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봐야 될 거는 소소한 일은 협력 분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큰 뉴스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마지노선, 이제 군사적 대결로 신냉전으로 가지 않게 하는 어떤 버팀목 같은 것들은 이런 실리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실질적 내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지금 각국 정부가 펼치는 언론전과는 달리.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면에서 양국이 처한 것이나 아니면 세계 경제의 어떤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에너지 난, 인플레, 공급망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발표되지 않았지만 귀를 쫑긋 기울이고 계속 면밀하게 봐야 될 회담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뉴스가 크게 보도되지 않는 것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합의는 굉장히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떤 성격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내밀하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야에서까지 만약 갈등이 벌어졌다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대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권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미중 간에 계속 반복돼 왔던 똑같은 말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사실은 프로파간다에 가깝습니다. 그거 가지고 더 이상의 갈등도 더 아니면 갑자기 전격적인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을 분야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하면 미중 양국 간의 세계 경제 시스템, 현재 그 글로벌 체인이 굉장히 혼란을 갖고 오면서 위기를 갖고 왔는데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유지를 하자, 이 구조를 유지하자. 그런 측면에서 서로 신사협정, 뭐 언론인 비자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비축류 문제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최소한 합의는 이뤄낸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 역사적 연원이 깊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 차례 정상회담이 물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이 중장기적으로 미중 관계를 재설정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파를 진단해 보신다면. 커트 캠벨이 지적한 게 아세안 국가들에게 이번 미중 간의 회담은 자, 이게 이니셔티브야. 우리가 아세안 지역을 지켜줄 거야. 너네 거기에서 전쟁 안 나. 라는 시그널을 줬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전 세계의 동맹을 규합하면서 그 동맹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돌을 하지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줬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우리 중국과 굉장히 경쟁할 거고 우리가 굉장히 우위에 있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든 것은 이번에 미국은 회담이 끝난 다음에 중국이 했었던 워딩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워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게 없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했던 미국과 중국은 거대한 두 척의 바다에 있는 두 척의 배다.
우리가 노를 잘 저어서 이 풍랑을 잘 헤쳐나가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워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풀어내 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런 양국 정상의 워딩들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중국이 더 급박했다. 중국이 조금 더 아래에 있다. 경쟁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추격하는 차원이다라는 것을 좀 굉장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미국을 방문했던 이제 전 국립외교원장이죠. 김준영 한동대 교수가 이제 커트 캠벨, 아시아 사르라고 불리는 커트 캠벨과 이렇게 비공개로 만났다는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커트 캠벨이 했느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 정부 관리자들이 중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물어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중국이 미국의 그런 논리,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을 하자는 걸 잘 이해를 못한다. 경쟁이면 경쟁이고 협력이면 협력이지 무슨 경쟁과 협력을 같이 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커트 캠벨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계속 그 경쟁 관계를 가져가면서 협력하는 이게 지금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렇게 본다고 해요. 이 경쟁이 앞으로 미중 간의 경쟁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 기간을 중국에서는 최소한 50년 혹은 100년의 장기적인 경쟁 관계 기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마인드는 이걸 우리가 잘 버텨내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아주 버텨내는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중국이 버텨내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한 데는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이제 이 중국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미국에 쭉 이어진 그동안 한 10몇 년, 20년간 이어진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쭉 저희가 훑어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오바마 정부 때도 중첩된다고 보는데 이 아시아,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국이 대국이니까 저걸 끌어안을 수 있어. 국제관계 틀 안으로 중국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 라는 좀 자신감이 있었다면 트럼프 정부 때는 찍어 누르기로 간 거죠. 중국이 너무 지금 갑자기 커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무조건 저걸 눌러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강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정부고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 와서는 굉장히 눈에 띄는 정책은 이제 드디어 미국이 커밍아웃을 했다. 중국은 우리와 대등한 관계가 최소한 될 수 있는 혹은 이미 어떤 분야에서는 대등한 관계까지 올라온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협력보다는 경쟁의 무게를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을 미국이 그냥 내적인 생각뿐 아니라 완전히 커밍아웃을 하고 전 세계에 알려주는 단계까지 이제는 왔다는 거예요. 그런 미국의 어떤 시각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 싸움은 50년, 100년 가겠구나. 우리가 부상하거나 우리가 망할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어떤 바이든 정부의 그런 커밍아웃을 한 이후에 이제 처음 이루어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이었는데 이 경쟁과 협력을 하겠다는 미국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국에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안주익 특파원, 김양 특파원이 얘기하신 대로 적어도 협력할 부분에서는 협력해서 아주 최소한의 대결은 막아보자. 그렇지만 우리의 경쟁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할 거야. 이런 시그널을 국내는 물론 국제관계에 상당히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준 그런 회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외교는 전체 흐름을 그러니까 잘 읽어야 되는 문제고 특히 이제 실리 외교라는 게 이제 숙명과 같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체 판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회담은 그 측면에서 보면 신냉전의 군사 냉전은 조금 피하고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되 굉장히 어그러지고 어떤 경쟁 관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재조율이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한 미중 간의 파국을 막고 어떤 그 시스템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이 구조 하에서 좀 유지하자. 이런 그 출발점이 됐던 회담이 아닌가. 나중에 보면 꽤 중요할 수도 있는 회담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미중 간의 어떤 이 물밑 대화와 이 계속 이어질 이 정상회담을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미중 간의 군사적 냉전은 우리나라한테 거의 파멸적인 결과를 갖고 올 것이고 미중 간의 어떤 이제 경제 우위
미중 간에 합의하는 어떤 경제 교역의 법칙, 이거는 우리의 앞으로의 번영과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냉철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저널리스트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네, 그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대한민국에게 미국과 중국이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 관심사입니다. 한쪽은 함께 피 흘려 싸운 동맹, 다른 한쪽은 지리적 근접성과 함께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현안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냉전 체제가 해체된 후 30여 년 만에 고조되고 있는 패권 국가들 간 경쟁은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워특주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